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충북 도내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법요식이 잇따라 거행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어서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갈피를 잡기 힘든 올해 봄 날씨가 농민들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밤에 활동하는 천연기념물 올빼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빨리 주려고 해도 지기 전에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청주에서 보험회사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2자릿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충주 2명, 음성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829명, 충북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갈피를 잡기 힘든 올해 봄 날씨가 농민들에게는 천재지변이 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어나는 이상저온 피해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한 해 농사를 망쳐야 할 판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도내 배 재배단지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어린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보이는 것도 크기가 작은 데다 모양도 기형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거 할 일이 있는가 봐봐요. 요 한 가지에서 여기서 배꽃이 6개에서 8개 배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전혀. 꽃이 핀 시기인 지난달 14일과 15일 갑자기 찾아온 추위 때문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으로 꽃은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폈지만 갑자기 영하 1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암술 대부분이 얼어붙어 착과하지 못한 겁니다. 정상적인 나무라면 이런 열매와 잎이 가지를 빽빽이 채워야 하지만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이렇게 가지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밭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고추는 잎이 누렇게 색이 변했고 줄기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잎도 모조리 말라 비틀어져 생기를 잃다 보니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잎은 이랬어야지. 이렇게 새파래야 되는데 이 설이 피해가 빠져가지고 얼어가지고 제일 이게 떨어진 거지.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잖아요. 아주. 오이는 잎이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손으로 비비면 가루처럼 부서질 정도로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밭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모종 구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묘를 구하지 못해요. 묘를 못 구한다고. 따 심을 만큼 딱 키워서 딱 내다 심었는데 어디 가게요. 사와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묘 구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지난달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적질 않습니다. 괴산 청천이 영하 2.6도, 보은 속리산과 옥천 청산이 영하 2도, 청주 상당 영하 1.6도 등입니다. 이 때문에 충북에서만 1,400여 농가 798만 7천 제곱미터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상 고온에 이은 이상 저온 피해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노지작물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되게 불리한 조건으로다가 작용을.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천연기념물 올빼미는 보통 밤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동물도 같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새끼를 먹이려고 해가 있을 때도 먹이를 물어다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오동나무 고목안.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의 부화를 어미 올빼미가 돕습니다. 하얀 솜털 같은 새끼에게 노란 부리로 먹이를 찢어 먹입니다. 금낭화가 빨갛게 물든 5월의 산사. 알에서 부화한 지 보름 정도 됐을까. 오동나무 너머로 타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목으로 날아든 아비 올빼미. 입에는 쥐를 물었습니다. 저녁 동양 타종 시간상 촬영 시간이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으로 추정되는데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도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 야행성 맹금류인 올빼미는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어린애들을 키우는 이제 육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새끼들을 좀 키워야 되고 아무래도 먹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먹이 사냥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한 개인 작가가 몇 년 전 45일 동안 촬영한 영상을 최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들어오는 소리가. 교신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들으면 아 들어오는구나. 들어가서 녹화를 시켰는데 먹이를 물고 들어왔어요. 해마다 올빼미가 알을 낳고 먹이 활동을 하는 서시처라 스님들은 낮에도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탁 날쌔게 내려가가지고 그 먹이를 잡아서 지금 둥지로 가더라고요. 약간 안개가 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밝은 낮이죠. 밝은 낮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미 아비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에서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확진된 청주의 60대 보험회사 직원의 동료인 60대 3명과 40대에서 50대 각 1명 등 모두 5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의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지난 16일 50대 직원이 처음 감염된 이후 동료, 지인, 가족 등 청주에서 9명, 보훈 2명 등 모두 11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보험회사 직원은 대인 접촉이 많아 역학조사를 서둘러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충북도 내 곳곳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시대 모습은 예년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열었고 이시종 지사는 방역에 잘 협조해준 불교계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친 신도들이 차례차례 사찰로 향합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북소리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과거보다 참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봉축사의 화두도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과 치유를 위해 회복력 있는 삶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이시종 충북지사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불교계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불교이고 코로나 방역에 가장 많은 협조를 해준 데가 역시 불교입니다.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긴 신도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 건강하고 또 이제 하는 일 좀 잘 되게 그리고 애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도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소멸을 기원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청정일심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코로나19에 부처님 오신 날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비의 마음은 온종일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함께 보는 스포츠로 프로레슬링이 큰 인기를 끌었었죠. 선수들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일종의 쇼 같은 경기였지만 실감나는 격투를 보면서 진짜인 양 빠져들었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라떼뉴스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과거 프로레슬링 경기장으로 안내합니다. 자주는 못 보고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외곽도로에서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사고 지점은 도시 외곽에 민가나 상업시설도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대가 사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 산하 지방교육재정연구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청주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지방교육 행정기관 신설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매년 신설되는 학교 수요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주대는 연구원 업무 공간을 세종시 교육부청사 인근에 만들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제천복지재단이 제천시 실버복지관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일할 직원 17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청전 공공실버주택에 설치 운영될 제천시 실버복지관에 관장과 사회복지사, 영양사, 사무원 등 7명, 제천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센터장과 사회재활직, 조리원 등 10명을 채용합니다. 응모자는 오늘 24일까지 제천복지재단 이메일로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손으로 나누는 사랑이 7년 만에 중단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손뜨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옥천군이 연간 7,200만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참여자 개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행안부 지적에 따라 중단하게 됐습니다. 옥천군은 올해 만들어지는 제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모두 기부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저소득층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미술 작품들. 국립현대미술관과 중앙박물관이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부 작품들은 이전 회장의 출생지인 대구에 기증돼 다음 달이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구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환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추상회화의 거목, 유영국 작가의 1973년도 작품입니다.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 어렵지만 경매가 5, 6억 원대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최근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 21점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균열이나 변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을 수장고에 넣거나 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작품에 이제 새겨져 있는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향후에 저희가 작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증받은 작품 가운데는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 이쾌대의 작품도 석점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쾌대 작품이 한 점도 없었던 대구미술관으로선 쾌거입니다. 1953년 월북한 이쾌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 온 항구라는 작품은 1960년작으로 이쾌대가 북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올해 말 열기로 계획했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를 앞당겨 다음 달 29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많은 대구 시민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빨리 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담아서 연락을 하셔서 6월 말경에는 전시를 마련을 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도 뜨겁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 회장의 소장품 2만여 점을 전시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진주와 세종 등지에서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나선 겁니다. 대구시도 고 이 회장의 출생지이자 삼성그룹이 시작된 곳임을 내세워 미술관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이어 이건희 미술관도 대구에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다시 대권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나 지지 선언이 잇따라 세종에서 이루어지고 저마다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회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대전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소는 세종시였습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지방 분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기본소득운동 세종본부가 출범했고 김두관 국회의원 대권 지지 모임인 노무현 정신 계승연대 충청본부도 세종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권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임을 주장하면서 중원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아직까지 세종시로 이전이 좀 미흡하고 지방 분권이 조금 미흡하고 한 점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인 도시 세종시를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차기 대권의 필수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127억 원의 국회 설계비가 추가 반영됐는데도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토 필요성과 새 지도부 선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5년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권에서도 국회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약으로 다시 제기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국회 세종이사장 설립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을 비롯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까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대선 주자들의 전초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청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형 뉴딜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4,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공지능과 IT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80개 세부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청주 산성 전시관 구축 등 56개 사업은 국비 연계 사업이며 나머지 24개 사업은 청주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데이터 허브 센터 구축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이, 그린 뉴딜 사업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도시공원 훼손지 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북도 내 가축 매물지 소멸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10년 이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317곳에 매몰지를 조성했고 이 가운데 170곳은 이미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소멸사업 대상은 2010년에서 2011년에 조성된 142곳과 지난해와 올해 만들어진 5곳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폐사체를 발굴해 열처리 후 퇴비로 이용하게 된다며 소멸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 매몰지로 인한 환경 오염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충운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사직동 충운탑 추모공원 조성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50억 원을 들여 안보교육관을 설립하고 충운탑 봉안실에 모셔진 3,428기의 위패를 시민들이 직접 보며 기릴 수 있는 추모의 벽, 사색의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립미술관과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직대로에서 시립미술관까지 60여 미터 길이의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동 국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영동구는 오는 26일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영동 국민대상 시상식과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 결연 등을 진행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북 영동TV로 실시간